선생님. 네, 아, 들어오셨.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막 말썽을 부려가지고. 아니야. 아이고, 됐다. 이제 됐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응, 주말에 애들하고 수업하는 응, 네. 자꾸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선생님, 어제도 너무 제가 일정이 갑자기 길어져가지고, 제 아, 시간에 못 아니에요. 돼서 너무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음, 아, 선생님, 그 아이들이 사전 가지고 뚝 질문하러 나오잖아요. 그, 음. 뭐를 읽고 논어를 읽고 나오나요? 그, 읽을 거리가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아니요, 그 사전 찾는 거, 응. 애들 뭐 일상, 교과서, 아, 일상에서도 나오는구나. 네. 음, 애들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찾으라 그러죠. 뭐. 음. 네. 그래서 애들이 되게 의외로 질문들이 막 사소한 거? 그러니까 나왕? 나왕이라는 뭔가 약간 전문적인 용어 같은 거 막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아, 사자성어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네. 음, 각양각색이죠. 네. 그걸, 그렇구나. 그걸 언제적에 올린 거지? 아, 한 며칠 전에, 그죠. 됐다. 네. 맞아, 맞아. 음. 음, 애들 자꾸 저기 좀 찾아보라고 하는데도 네. 찾는 게 귀찮으니까.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많나요? 글쎄, 그렇게 그 그런 아이들은 음, 처음에 이렇게 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처음에 속뜻사전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이 네. 음, 어휘력이 높은 음. 것 같아. 아, 이미 높은 친구들이 재밌어 하는 거죠. 예, 네, 음, 이런 거 왜 보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음, 예, 되게 좀 그런 친구들도 있구나. 예, 수준이 음, 떨어지죠. 음,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좀 계속 이렇게 스며들듯이 음, 예, 좀 지켜보고 네. 기다려야죠. 뭐. 자연스럽게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애들 전자칠판에다가 네. 그 띄워가지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 전자칠판이 너무 유용하던데요? 예, 음, 그 미러링 네, 그게 맞아요. 쌤반 혹시 돼요? 아, 저희 반은 안 되거든요. 예, 음, 미러링이 되는 게 네.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네, 그 캡처해가지고 네. 저기 화면에 띄워서 보내면 좀 시간이 음, 걸리죠. 음. 미러링 되는 게 그 집에서 저기 스마트 TV라 그러나? 아, 맞아요. 그거에 돼요. 그건 되고 저희 반도 이게 안 돼요. 그 교실은 어떤 교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건데도 네. 미러링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계속 그래서 예, 그거 수업을 샘 티칭이라고 이름 지으셨잖아요. 샘 티칭. 예. 그래서 약간 그게 뭐, 마르지 않는 샘? 그런 뜻인지 아니면 샘? 그거의 선생님의 약어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저기 그 어, 교수님께서 이런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으시는 분인데 역시 어휘력이 좋으셔서. 스마트 앱 미러링 네. SAM 아, 지금 이렇게 해서 아, 지었네요. 네. 예. 샘 티칭. 근데 이것도 뭐 언뜻 보긴 저기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음, 근데 교사가 여기에 대한 그 안목이 있어야지 음, 이런 걸 쓰지 음, 안목이 없으면 이런 걸 줘도 스마트 음, 앱을 갖다가 깔아줘도 음.
아마 안 볼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자주 그냥 아이들 국어사전 찾는 것도 귀찮은데, 예, 자주 저기 보여주려고요. 음, 음,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바로바로 미러링이 되니까 네. 너무 편리해서. 음, 미러링을 하는 다른 뭐 기계 장치가 네. 그 조그만 게 뭐가 있나 봐요. 아,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조그만 약간 고리처럼 생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그것만 저기 그 설치해 두면 자기 음, 교사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연동할 수 있으니까 음. 편할 것 같은데 누구한테 한번 배워봐야죠, 저도. 음. 아이들 6학년 5반 아이들 질문한 거 봤는데 다들 뭔가 애들이 되게 질문이 항상 뭘 잘하고 싶다. 네, 근데 그게 약간 안쓰러운 게 잘하고 싶다는 게 자기가 못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나이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겠죠. 약간 사춘기 오면서 좀 자신에 대해 확신이 사라지고 어릴 때는 뭐만 하면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약간 이것도 학교 교육이 너무 아이들의 자신감을 길러주지 못한 탓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타고나길 인간이 원래 좀 이 나이 때는 자신감이 없게 타고났을까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뭐 음, 이렇게 질문한 게 음, 저는 대견스럽더라고요. 음, 자기 개선 의지가 있으니 한번 뭐 조금 하여튼 분위기는 애들이 음, 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예, 음, 계속 와서 말씀 부리는 것보다 음.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고 어떻게 하면 공부 좀 음, 제대로 음, 알차게 할 수 있을까 음, 그런 쪽으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질문이 음, 이런 쪽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음, 좀 저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학기 초에 이런 질문 나온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음, 제가 요새 계속 그런 거 저기 그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그, 건희 학생 답변은 뭐라고 해주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시합할 때는 실책이 나올까? 이 친구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저도 막, 양쪽인데 네, 노력하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약간 이런 질문을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건 저기 이번 주 수요일 날 학부모 공개 수업에서 아, 그때 준비하신 거구나. 예, 그래서 애들한테 음, 열어놓고 다른 애들이 이제 답변을 해주겠죠. 음. 음, 친구가 답변해주면 음, 또 좋아요. 예, 음, 그렇게 해서 서로 발표력도 기르고 음, 공개 수업용이에요. 수요일 학부모 총회 때 같이 하시는구나. 네. 음, 보면 되게 좀 생각이 깊은 아이가 몇 명은 음. 보여요. 전 또 재밌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거짓말은 왜 해도 해도 멈출 수 없을까? 예, 이게 얘가 되게, 얘가 이런 질문 내는 게 좀 재밌기도 한데 음, 몇 번 야단 맞고 음, 예,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얘가 음,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음.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 친구는 수영이라는 친구 좀 복잡한 친구인가 봐요. 좋아하는 걸 안 하고 싶을까?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금 그 저기 장애 음, 장애인이거든요. 다리 하나가 정신적인. 없어요. 다리 한 짝이 없어. 아,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요새 엄마랑 네. 많이 좀 부딪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네. 자기 욕구랑 그 욕구 충족이나 주변 음, 환경이 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 음, 음. 저기 다 이렇게 보면 다 개인적인 질문들이고 음, 이게 자기 내면의 자기 정체성하고 네. 이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야말로 저기 이제 그 폴라니가 얘기하는 인격적인 지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음, 네. 음, 다 저기 자기 개인의 질문이고 개인 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기 실존적인 질문들이에요. 음, 정말 저기 이렇게 깊게 뿌리박고 있는 자기 음, 고민들. 음, 음. 우연이라는 애는 조금 저기 애가 그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인데 이 아,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성숙한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우연히, 다음 우연 5번. 우연히. 맞아요. 허무하게 지나간다. 네. 음, 이런 아이들한테 음, 제가 좀 얘기라기보다는 음, 제가 생활에서 이렇게 일깨워주는 건 교육이 사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데 허무주의라는 거, 음, 음, 음. 그 허무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여러 면에서 저기 20세기에 굉장히 심해졌는데 네. 과학문명은 발달하고 음, 안에서 그 인간 소외 현상이나 이런 게 네. 깊어지면서 이렇게 허무주의가 되게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마땅히 극복할 만한 그게 현대 철학 사조에서는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예. 음,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 진짜 이상하게 자기 몸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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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뭐, 해체주의 철학자들, 진짜 언어 난해하게 쓰는 해체주의 음, 철학자들 보면 이상한 놈들 많거든요. 네. 성적으로도 이상하고,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렇게 건설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음, 그런 생활하고 실천이 사실 교육이에요. 음, 상고하고 하와한다는 게 네. 이게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음. 굉장히 중요한 실천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교육을 잘 받았어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나요? 교육.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음, 프랑스 그런 교육 환경이나 그런 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철학이 발달한 그런 네. 쪽은 교육이 실제 대단하죠. 근데 그게 이제 현대 과학 기술 그런 문명의 발달하고 네. 굉장히 그 실제 자기의 실제 모습하고 이제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면서 음, 그 자기 실존이 이렇게 괴리가 된다고 할까 그 현상이 음, 음, 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니까 네. 그걸 언어로는 메꿀 수가 없어요. 네. 언어로는 메꿀 수가 없어요. 그 언어로 접근하는 그런 심리 치료라든지 상담 이런 건 정말 수박 거달게예요. 예, 네. 한계가 있어요, 그건. 예, 음,
아무리 말로 잘 달래줘도 음, 저기 그 몸에서 음, 생활에서 그게 엇나가 버리면 음, 그게 돌이키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기 더 충격적인 언어를 쓰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철학에서 그걸 만족을 못하면 이제 종교로 또 불교 음, 쪽으로 빠지고 그러는데 음. 물론 불교학이라는 건 불교랑 불교학은 또 다른 거거든요. 다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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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하고 불교라는 그 실천하고는 또 다른 건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 강하고 어떻게 보면 철학이 끝난 거예요. 철학은 음, 끝난 거예요. 철학은 이미 저기 1980년대 이때부터 철학은 끝났다. 철학의 종말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학문으로서 철학은 끝났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인간 소외 현상을 어,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음, 이제 그 장상호 선생이 이제 이 교육학에 있어서도 철학의 종말이라고 철학은 끝났지만 철학의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철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교육적 인식론을 그 책 한 권을 갖다가 두툼하게 썼거든요. 네. 그걸 보면 아예 교육학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교육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활에서 이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여러 면에서 이제 우리가 뭐 나 자신의 그런 그 실제 면목이라고 할까 자기 실존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고민을 시작한 아이예요. 음, 나는 음, 이렇게 열심히 이성적으로 음, 뭔가를 나를 개발시키려고 하는데 음, 해도 나는 소모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루를 음,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뭐 했나?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가꾼 시간은 별로 없고 음, 엄마나 선생이나 친구들의 요구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는 거죠. 음, 음,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음, 불교에서 얘기하는 나의 뭐 진면목 그런 거. 그걸 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계속 휩쓸리는 거죠. 선생님께서도 이건 좀 약간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허무하실 때가 있나요? 선생님께서는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사유를 많이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바나 방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실 때가 있나요? 그렇죠. 음, 예, 그런 허무감을 저기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음, 그게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죠. 음, 수독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음, 수독에 자기가 정말 그 원하는 수독에를 찾은 사람하고 네, 그 수도계를 이제 찾아서 실천하는 사람하고 수도계를 찾지 못하고 음, 빼는 사람은 음, 이 허무주의의 음, 경계에서 저기 나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그 수도계의 운동을 아주 착실하게 이렇게 다져나가는 그 운동이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장사원은. 음, 예. 근문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네, 자기 수도계를 찾지 못하면 네, 인생이 헛되죠. 죽을 때 뭐 헛된 거죠. 음, 예.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음, 설사 뭐 돈 별로 못 벌고 그래도 음, 내가 매일매일 알차게 내가 내 거 고위시키고 발전시키고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할 그런 수도계가 있다. 음, 그 수도계에서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논일 수가 있다. 음, 그런 사람 인생은 매일매일 다르죠. 음, 음, 매일매일.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교육학 매력이 있어요. 교육학. 음. 교육학이 일단 매력이 있어요. 네. 제가 했던 무술도 매력이 있고, 음, 어,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10분이라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그 인생의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아이들하고 지금 지내는 거 있잖아요. 네. 아이들하고 지내는 건 사실 이제 정년 10년 남았으니까 음,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이건 끝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나의 수도계가 될 수 없다면 네. 어, 그런 걸 준비를 해야죠. 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정년 음, 이후가 굉장히 허무해질 수가 있어요. 음, 음, 또 정년 이후에 또 새로운 뭐 수도계를 찾아야 되느냐. 지금 정말 힘든 문제거든요. 음,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내 수도계를 내가 찾고 또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고 또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 그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음, 대단히 좋은 뭐 치료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음, 예. 그냥 나 자체로만 해도 사실 괜찮아요. 음, 뭐 나 혼자 해도 제 스스로 교육학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늘었다. 글도 음, 늘 그런 성취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어, 화할 대상이 있다. 기회가 되면 그것도 대단히 매력적인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상부하고 하와라는 게 이게 어, 제가 볼 때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음. 가장 좋은 치료제가 아닐까. 좀 음, 약간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그쵸. 음, 그쵸. 뭐, 그건 뭐, 저기, 다양한 사례가 있을 텐데, 음, 어쨌든 음, 굉장히 쉽게 노출돼 있죠. 음, 우리는 너무 몸도 어떤 면에서 예전에 비해서 네. 너무 부실하고, 음, 몸도 부실하고, 감정도 부실하고, 음, 예전엔 뭐, 저기, 전쟁을 겪은 세대들, 그렇게 보릿고개 겪은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은 그, 이제, 가족들, 음, 친척들, 많은 사람들하고 그걸 부대끼면서 음, 이겨냈잖아. 네. 그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음, 신체적으로도 지금 우리 세대보다 훨씬 건강했던 세대예요. 네. 많이 걸어 다니고, 몸도 튼튼했던 분들이고. 근데 지금은 몸도 부실하고, 사실 굉장히 여러 면에서 그 인생에서 뭔가
세속계 면에서도 그렇고 수도계 면에서도 뭔가 딱 흠집이 나버리면 음, 급격하게 흔들릴 수가 있죠. 음, 음. 그리고 다 계속 그 가족이 많이 저기 해체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어제 음, 일주일에 한 번 글짓기를 우리 반 애들하고 하는데 네, 애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게 선생님, 네. 이 과제를 못 하겠어요. 어, 왜? 그러니까 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내일 그냥 안 써도 좋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와라 그렇게 했는데 음, 애들이 그런 이런 환경에서 음, 상처를 받죠. 그렇죠. 가족의 사실 가족의 지원이 없으면 음, 그냥 의지가 빨리 꺾이거든요. 음, 또 엄마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저기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면 네, 이게 좀 힘들어도 음,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하여튼 여러 면에서 그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까 그게 너무 지금은 음,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음, 음, 거기에 대해서 음, 애들한테는 그냥 저기 어, 뭐든 저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 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좀 네, 더 나아지려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음,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음, 하나 더 뭐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음, 서로 친구들하고 네, 상구도 하고 하와도 하고 서로 음, 빵도 나눠 먹고 음, 서로 땀도 흘리고 예. 음. 혼자 자, 혼자 음, 아이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음. 학교가 이제 그러라고 있는 곳인데, 이제 워낙에 저희는, 뭐 저도 그렇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아이들 그냥 따로따로 안 치고 그냥 뭐 시키고 하다 보면 약간 자괴감 들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음. 또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렇게도 하다가 음, 변화도 주고 이것도 음, 적응시키고 저것도 적응시켜야죠. 음. 시험을 그냥 애들 고학년이고 해서 학원식으로 또 시험 볼 때는 시험 봐요. 네,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게 또. 아니 저기 아예 다른 반보다 시험 더 많이 봐 나는. 완전히 시험 봐가지고 딱 점수로 쫙 그냥 줄을 세워버려요. 그러면은 괜찮나요? 그럼 뭐 그게 현실이니까. 음, 그리고 너 100점이야? 너 저기 음. 무조건 친구들 가르쳐. 아, 그러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음. 이제 시험은 시험이고 네. 또 수업은 협동으로 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 현실을 음, 벗어나지 않도록 네. 계속 뭐 저기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교육은 그거 이상이잖아요. 음, 그걸 그대로 그냥 음, 현실에서 이루려고 하면 그 몽상가지 음, 음. 실제로 실현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선생님 혹시 디즈니 플러스 가입해 계시나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는 안 봐요. 아, 안 보시는구나. 아니, 미국 드라마 중에 에버 초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약간 흑인 위주의 공립 초등학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 학부모, 뭐 교사 위주의 약간 드라마? 약간 인터뷰형 드라마, 시트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인데, 이제 거기서도 약간 뭐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약간
학생들 그냥 얘네 수준에 맞게 현실도 좀 어렵고 하니까 그냥 하던 거 그냥 쉽게 쉽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좀 수준 높게 약간 설치미수도 해보고 이런 걸 하느냐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에피소드 보고 좀 아 미국도 저렇구나 공립학교니까 좀 그렇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또 우리보다 더 음, 괴리가 더 클 수가 있죠. 걔네들은 음, 음. 사립학교랑 또 공립학교랑 그렇겠네요, 진짜로. 차이도 있고. 일단 재정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음, 음. 교사들도 그냥 어느 선에서는 포기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면이 많이 보였어요. 예. 그냥 현실에 순응해라. 약간 이런 그런 게 예.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교육학을 이제 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교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그냥 교사는 그 현실 적응 면에서 그렇게 다른 옆반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음, 하면 돼요. 어, 음, 굳이 뭐 교육적인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음, 시설다운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음,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요. 그냥 음, 교육학으로서는 따로 수업 마치고 이런 좋은 학문을 그냥 음, 취미 삼아 나의 수도계로 한번 삼아 보자. 음, 대단히 대단히 좋은 취미인데 음, 아주 좋은 건데 어 이걸 그대로 내가 교사 생활에 좀 어떻게 실현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저처럼 음. 한 몇 년 이상은 정말 고생해야 돼요. 그나마 제가 조금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선생님하고도 교육학 얘기도 했다가 저기 실제 좀 교육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음, 정도 이렇게 좀 건드릴 수 있는 게 생긴 거지. 음, 또 저는 뭐 사실 교육학 만나기 전에 제 태권도 사부님이 정말 교육적인 그런 사부님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실천을 통해서 저는 어, 저기 이미 좀 그런 면에서 음, 실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음, 음, 다른 일반 선생님들은 사실 좀 엄두내기가 어렵죠. 음, 예. 그래서 사실 옆반에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 따라가는 게 제일 음, 좋죠. 음. 제일 좋죠. 하긴 저도 2학년 하기 전에는 이제 저학년 맡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저렇게 말투가 강압적이실까? 왜 이렇게 아이들 선택권을 안 주실까? 이렇게 되게 막 의문을 품었었거든요. 속으로 남몰래. 근데 제가 막상 2학년을 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선택권 같은 게 주어지면 너무 저마다 할 말들 너무 많고 갈피를 못 잡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딱 yes or no 이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말 좀 붙더라고요 입에. 예. 그래서 저도 막 질문 흐름 속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생각할 걸 던져주면 다 저만 너무 톡톡 튀니까 그게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일 아이들한테 한번 우리는 왜 수업 시간에 떠들고 싶을까? 왜 떠들까? 이런 거 약간 주제로 좀 논의를 해볼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산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예. 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쌤이 맨날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음, 아이들한테 제일 적절한 그런 좋은 수업을 어, 음, 기획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선생님 어렸을 때 음, 좋았던 음. 경험을 아이들하고 아, 같이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 경험 음, 많으신 선생님들이 음,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음, 선생님이 몇 번 해봤는데, 계속 느낌이 좋으면
음, 선생님의 그런 노하우가 되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이건 교육학을 교육에 실천한다는 건 음, 정말 정말 무리수가 많아요. 네. 예. 음, 한마디로 학문하고 삶의 그런 실천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학문은 음, 학문이고 삶의 이제 수업 이런 실천은 네. 완전히 별개라고 봐야 돼요. 음, 어, 수업 잘하는 사람은 학문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네. 좋죠. 아예 딱 그렇게. 네. 그냥 학문을 한다면 이제 제대로 된 음, 학문을 이렇게 실천하는 게 네. 좋은 거지. 뭐 음, 이제 사이비 학문들 음, 너무 많이 우리 교사 주변에 설치고 있어가지고 음, 음. 이런 얘기를 철학자들 그 철학 교수들하고 철학 네.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 네. 얘네들도 알아요. 음, 들 그 철학이 그게 보잘것없다는 거. 음, 예. 정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도 못 해주는 음, 그런 만화책만도 못한 그런 학문이라는 거 아는데 네. 얘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감춰야죠. 뭐 음,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언어에 뭐 달인이 있냐? 음, 어, 뭐 히라보도 할 줄 알고 뭐 한문도 잘 읽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하는 애들 중에 독일어도 읽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위세를 부리는 거죠. 음, 근데 저기 철학은 끝났어요. 음, 뭐, 현실성이 없어서요? 아니 뭐 저기 어디든 누구한테든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음,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고 음, 어, 그냥 다들 연구자죠, 연구자. 음, 하이데거 연구, 뭐 칸트 연구. 네. 근데 그 연구에서 뭐 저기 다른 사람한테 음, 정보는 들려줄 수 있죠. 뭐 칸트가 네. 어쨌더라, 저쨌더라, 칸트가 이런 말 했더라. 음, 그게 우리 내 삶에 음, 와닿을 리가 전혀 없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참 나는 나다워야 되는데 음, 이미 첫 시작부터 철학을 연구하는 애들이 나는 나다운 철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칸트를 쫓아가고 하이데거를 쫓아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음, 수종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한 그건 거울이 될 수 없는 거죠. 음, 우리 애들도 막 아빠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생활과 윤리 이런 거 배우면 아빠 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런 말 했는데 그게 뭔 말이야? 물어보면 음. 나도 몰라 그러지. 아, 예. 같이 뭔가 되게 막 회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지 않으세요? 댁에서 약간 자녀분도 있으시니까 약간 회의랑 그런 거 막 토론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음. 예. 책 읽고 되게 막 얘기도 많이 나누실 것 같고 왠지. 아니 저도 모르는데 음, 그 책에는 뭐라 써 있어 그러니까 아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덕을 얘기하고 뭐 중용을 얘기하고 뭐 하는데 음, 음, 제가 그 덕이 뭔데? 음.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 아빠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 들은 그게 시험에 나오고 이러니까 외우는 거지. 예. 음, 요즘은
대학교 가서는 그런 얘기 물어보면 음. 다 까먹었다 그럴걸? 예, 자기한테 이렇게 그 자기 인생의 문제 이렇게 전혀 거치지 않은 그런 저기 정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현의 허무주의 증세에 대해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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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음, 어, 쌤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어, 뭐 그 정도? 더 뭐 얘기해 줄 건 없을 것 같아. 음, 그냥 이 아이는 이런 고민을 음, 동안 계속 그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음, 언뜻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철학자가 허무주의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했다더라 저런 얘기 했다더라 얘기해 줘봐야 예, 더 애가 머리만 복잡해지고 헤매게 되는 거니까 음, 좋은 질문이다. 음,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음, 있을까? 음, 음, 좋아하는 거 좀 더 좋아하는 거 음, 더 하면 어떨까? 음. 어, 좋아하는 아니면 선생님 계속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좀 성찰하게 하고, 좀 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생각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라도 생각하고, 이런저런 기회 많이 주시면은, 아, 그 내가 좀 꽉 찬 인간이 되었구나 싶지 않을까. 음, 내가 그래도 뭐 학원 다니고 그런 건 있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어린이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음. 음, 저도 허무주의를 허무 네, 저도 실은 대학 때 태권도 하면서 네. 허무주의를 날려버렸거든요. 아, 그전에는 좀 그러셨어요? 염세적이고 허무하고 그러셨어요? 전에는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어요. 교육대학교, 아, 고등학교요? 고등학교도 그랬고, 어, 대학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자퇴할 어, 생각이었어요. 자퇴 근데 직전이라. 지금은 교육학을 굉장히 공부를 깊게 하시잖아요. 근데 교육대학하고 제가 지금 교육학 하는 건 관련 없어요. 아,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다르죠. 다른 경로였기 음,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사부님한테 제일 감사하는 건, 네. 그 태권도를 소재로 교육을 음,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던 음, 음. 그게 허무주의의 그 최고의 치료제가 아니었나 그런 왜 생각. 어떤 점에서 그러셨어요? 태권도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막 도움이 많이 되나요? 태권도가 아니었어요. 음, 교육이었어요. 음, 교육이었어요. 태권도를 소재로 네, 제 사부님께서 하와를 하셨고요. 제가 음, 다행히 또 그 도장에서 상구를 할 수 있었어요. 아, 음, 상구 체험하고 하와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음, 제가 비로소 제 자신을 가꾸는 방법을 그리고 음, 시간을 살뜰하게 보내는 방법을 음, 그걸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집중할 수 음. 있었고. 태권도. 아니 태권도가 아니라니까요. 아, 선생일 근데 뿐이고. 그 시간에는 태권도 기술을 배우셨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음, 기술보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음, 또 제가 저기 그 대금 소금가게 음. 제가 그 또 교육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장상호 선생님한테서 저기 교육학 소재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그 소재일 뿐이지 제가 그 제가 체험한 저기 핵심은 교육이었어요. 교육인 것 음, 같아요. 교육. 그거는 이제 제가 멋있다. 교육학을 교육학을 음, 계속 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음.
옛날에는 전 선생님 말씀대로 태권도가 더 중요했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아, 음, 교육이 더 핵심적인 음, 활동이었구나. 그 생각을 한, 음, 음, 음. 음, 그래서 교육관을 개선한다는 게, 음, 어, 그만큼 또 음, 힘들고도, 어,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음. 음, 본인이 직접 그렇게 교육적인 체험을 해봐야 교육관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정체를, 예전에는 음, 그 정체를 몰랐죠. 음, 교육관을 개선하니까, 아, 내가 정말 태권도에 이렇게 매료된 음, 사람이 아니라, 음, 교육이라는 활동 그 자체에 매료된 음, 사람이구나. 그러다 음,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한 게, 저는 뭐, 사람 같지만 음, 수업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음, 전 토요일도 수업하고, 음, 일요일도 수업하고, 지금도 줌으로도 그렇게 하고, 음, 예전에 태권도 뭐, 방과 후에 하고, 이런 거 토탈 합치면 제 연령의 수업 경험을 저처럼 다양하게 한 사람, 많이 한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 예. 음, 뭐, 교사로서 정해진 수업에서 일주일에 어, 한 10시간 이상이나 제가 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음, 근데 수업은 재밌게도 지치지가 않아요. 음, 근데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 그 음. 일반적인 수업 있잖아요. 교사들. 네. 뭐 인디스쿨에서 그 뭐 다운받아가지고 그런 수업은 못해요. 그렇지만 음, 제가 원하는 어 저기 좀 교육적인 네. 그런 계열의 활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 그런 수업은 해도 재밌어. 음, 해도 재밌어. 지금 음, 선생님하고 하는 이런 것도 수업이라 그러면 음,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음, 계속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장상우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음, 장상우 선생님도 어, 자기 교수 생활을 할 때 그런 강의는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네. 교수 말년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계획한 질문 공탁은 큰 음, 보람이고 누구든지 자기한테 질문만 한다 그러면 음, 언제든지 나 돈 안 받고도 응하겠다 음, 그러셨고 제 사모님도 그랬어요. 제 사모님도 네. 어, 어디든지 누가 태권도 이렇게 배우겠다 그러면 네. 무료로 다 허락을 했고 직접 음, 가셨고 그렇게 태권도 그 수업을 좋아하셨던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제 사부님한테 제가 돈을 드리고 배우지도 않았고, 네. 선생님도 그랬고, 음, 대금 선생님한테도 제 레슨비 안 드렸어요. 아, 네. 그런 조건으로 제가 대금 선생님한테는 다가갔어요. 이 음, 레슨비가 이분들은 본업의 월급보다 훨씬 더 세신 분들인데, 네. 제가 그렇게 좀 사정을 구했어요. 제 태권도 사범님도 어, 정말 존중할 수 있었던 건 음, 저기 돈을 받지 않고 음, 나한테 모든 걸 다 베푸신 분이다. 대금 음, 선생님도 대금 선생님 제가 1년, 2년 배우고 싶지 않고 음, 선생님 모시고 싶다. 음, 그래서 레슨비 없이 내가 대금 선생님이 레슨 마치고 음, 식사하고 싶으시면 식사를 제 음, 얼마든지 제가 대접해 드리고 음, 편하게 음, 편안하게 오랫동안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레슨이 안 됐어요.
어, 근데 지금은 제가 어, 이제 교육하기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은 대금 안 하죠. 가끔 음, 만나서 식사나 하지, 이제 친구처럼 지내지. 음, 태권도도 이제 제가 사부님한테 태권도를 요즘은 안 배워요. 그래서 음, 1년에 한두 번 그냥 만나서 어떻게 지내시나, 그렇게 얘기 듣고 식사만 하지. 음, 그렇게 되더라고. 음. 음, 그러니까 제 관심은 결국은 교육하고 교육학에 꽂힌 거지. 음, 태권도도 아니었고, 뭐 악기도 한 10년 열심히 했는데, 음, 하는 동안에는 제가 소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음, 교육학으로 꽂히고 나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취미 그 정도에,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든든해요, 되게. 지금도 악기는 이제 가끔 불거든요. 네. 이 반 애들하고도 지금 단소 시작했는데, 음, 가끔 부는데, 또 불 때는 또 옛날 생각이 나니까 음, 좀 더 연습해 볼까? 그런데, 진짜 내 거라는, 정말 가슴속 깊이, 내가, 그건, 그런 느낌 안 들죠. 네. 근데 교육학은 좀 그런 생각만 했는데, 죽을 때까지 교육학 할 거고, 교육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교육 현상이라는 게 음, 대단한 것 같아요. 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어. 예, 음, 음,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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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음. 좀 사고를 치고 싶은데, 네. 사고를 치고 싶은데, 그만큼 또 시간을 좀 이제 들이지 못하니까, 음. 그래도 아무튼 좋아. 예. 교육학도 잘하고 못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대단하죠. 음, 예, 대단하죠. 되게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요? 음. 이제 저번에 지식관의 수준 한번 음.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해리의 지식관. 음, 음, 9단계를 장상우는 음, 4단계로 이렇게 음, 정리한 게 있었죠. 그죠? 음, 제일 낮은 게 이과주의, 음, OX. 그 음, 위가 다수주의. 음, 뭐 근거나 이유를 댄다 그러면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음, 그다음 그 위가 이제 상대주의. 음, 상대주의가 이제 수준을 좀 감별하는 거죠. 음, 예. 수준 낮은 A가 진리라고 생각한 건, 수준 높은 B는 그 A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그 진리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또는 거짓을 진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진위가 음, 수준이 올라가면서 바뀌어요. 음, 그게 엄청난 경험이에요. 음, 분명히 저도 몇 년 전에, 이게 진짜구나. 야, 이거 대단하네. 음, 와, 음, 내가 이렇게 변했다니. 음, 그때 대단히 기뻐했는데, 음, 또 얼마 전에 또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게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었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음, 이 학문에서 이게 큰 매력이거든요. 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주의에서 이제 계속 감별하는 걸 거치면서 이제 좀 푹 빠져들면 이제 헌신적 상대주의를 4단계로 이렇게, 그건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게 음, 어디 음, 가서든 나는 교육학자가 되고 싶다. 교육학자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 예. 사실 지금 교육학자다 그러면 교육 그 4대 교대 교육학자들 당당하게 어디 나가서 교육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음, 다 저기 꿀리는 거야. 예. 음, 근데 장상호는 교육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음, 장상호 선생이 서울대 있을 때 철학, 철학과 교수들이 장상호 교수를 찾아와서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음, 장상호가 너무 대단하니까. 예. 장상호한테 누구 철학자 얘기하면 장상호는 자기식으로 다 저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자기식으로 이제 설명을 다 해버리니까 음, 그걸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철학과 음, 교수들이. 음, 철학과 교수들은 다 뭐 하이데거는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하이데거 연구한 거 그거밖에 모르는데 음, 장상호는 하이데거가 이런 음, 면에서 훌륭한데 이런 면에서는 개똥이요. 음, 그걸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음, 그리고 하이데거는 여기까지 연구했지만 음, 나는 하이데거가 연구하지 못한 이 너머를 나는 음, 교육학에서 보충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음, 하니까 놀라운 거죠. 음, 진짜 진짜 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근데 너무 거장이다 보니까 세상이 오히려 모르는 거죠. 음, 음. 그건 재밌어요, 그런 거. 저도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예전에, 되게 훌륭한 철학자이다 생각했는데, 교육학 하면서, 완전히 그건 정말 별거 아닌, 별거 아닌 교수였구나.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음, 그런 게 재밌어요. 음,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좀 그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음, 예. 사실 학교 교사로 생활하면서 틈틈이 교육학 한다는 게 흥미롭죠. 음, 네. 그래서 계속, 어, 좀 하려고요. 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또 다르게 보이고, 음, 또 교사로서의 제 일이 또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고,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더 재미가 있죠. 음, 음, 수업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수업이. 음, 음. 아유, 지금 계속 얘기만 했네. 음, 되게 저기, 조금 네, 막막할 때, 그, 저기, 자료를 뭐,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그래야겠어요. 저 진짜 막 맨날 이제 읽어야지 하는데 맨날 학생들 보내놓고 나면은 막 엎드려 있고 그러기 바쁜데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더 읽어보려고요. 교육학 자료가 그렇게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음, 독서, 독서법하고 깊은 관련이 음, 있는데, 음, 책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책을, 지금 제가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자료도 네, 또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음, 강박감은 어, 저기 벗어버리고 그냥 어디든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음, 읽어보다가 현, 음, 질문할 것만 음, 잡아놓고 네, 좀 곰곰이 또 그걸 맞아요. 한 단락이라도 좀 깊게 생각해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음, 거기서 질문할 거리만 좀 잡아내도 저기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음, 알겠습니다. 문제가 써놔야 까먹어요. 더 크게 번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하여간 장상욱 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선생님이 주시는 그런 질문들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저는 어쨌든 교육본이론의 그 좀 쉬운 입문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누가 좋은 입문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참 그 교육본 이론이 계속 저기 발전하느냐 달라지는데 일단은 장상호가 쓴 책을 능가하는 음, 그런 탁월한 더 수준을 능가하는 교육학 책은 앞으로 당분간 50년 동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예, 왜냐하면 그만큼 장상호라는 학자는 엄청난 학자예요. 음, 그러니까 장상호 책을 잘 소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부분이나마 쉬우면서도 아주 알뜰한 입문서를 쓰는 게 지금 아마 장상호 선생님 돌아가시면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이 책 저 음, 책 써낼 거예요. 입문서를. 음, 저도 그런 건 도전해보고 싶어요. 음, 하이데거라는 학자가 일종의 그런 격이거든요. 현대 음. 철학의 거장인데, 네. 근데 하이데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지무지 어려워요. 음, 그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이데거 입문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음, 한국 교수들도 하이데거 입문서를 많이 써내고 있는데, 음, 이제 입문서들이 경합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어떤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문제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음, 저는 당연히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생각하고, 네. 뭐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음, 그거죠. 음. 음. 참 그게 재밌어요. 하여튼. 음. 저도 빨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음, 그 진리라는 게 사실 음, 장강호가 얘기하는 진리는 큰 음. 진리가 아니에요. 작은 어떤 작은 걸, 깨달음 있죠. 네. 아, 이거였지. 아, 이거구나. 음, 그게 진리 체험으로 보고 있어요. 음, 네. 진리 체험이라는 게, 음.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걸까요?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장상훈 선생이 그 예전에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그분이. 어, 오전에 집중적으로 3시간 하시고, 이제 점심 드시고 또 오후에 한 1시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막 뭐 좀 자유롭게 차도 마시고 잡담도 하고 그렇게 시간 음, 보내다가 가거든요. 음, 근데 오전에 뭐 하고 난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저보고 뭐 한 건 했대요. 오전에. 음, 그게 뭐냐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한 몇 년째 생각하고 있던 어떤 작은 생각 하나가 음, 그게 오류라는 걸 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음, 그럼 선생님, 그 깨달으면, 선생님 어떤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음, 그걸 깨달으면 그 오류라는 자기 조그마한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서 저기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게. 음, 그게 장상호가 얘기하는 진리 체험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이미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정보의 양이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음,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예,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돼요. 음, 근데 거기서 어, 잘못된 지식이 있거든요. 그 잘못된 지식을 빼내면 빼내면 기존에 있던 지식이 다시 음, 정렬을 하면서 어, 새로운 지식 체계로 이렇게 순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경험을 갖는다는 거예요. 음, 잘못된 걸 하나를 빼내는 순간에 기존의 지식 체계가 새로운 판으로 이렇게 짜진다는 거죠. 음, 예. 그게 지식관이, 교육관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개선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빼내는 걸, 빼내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보태려고 하지 마라. 빼야 된다. 음, 그게 불교의 그 지식관하고 흡사, 네, 많이 음, 많이 이렇게 책 읽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네, 삼선을 통해 가지고, 음, 그, 머릿속에 있는 찌꺼기를 빼는 게 중요하다고. 음, 똑같아요. 음, 예. 그래서, 저기, 컴퓨터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지식들, 음, 외워놓은 지식도 있잖아요. 네, 그거 조심해야 돼. 음, 예. 특히 상식. 음, 지금 학교 교사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사이비 교육학 지식들이 있죠. 그걸, 그걸 빼내는 게 중요해요. 음, 네. 임용고사 본다고 이렇게 외워놓은 지식들.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걸, 음, 예,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낼 때, 음, 교육본 이론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스며들 수가 있는 거죠. 음, 교육본 이론은 그 대단한 거창한 그런 이상한 용어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식 체계가 아니에요. 음, 예. 우리가 학교 체험을 통해서, 교대 체험을 통해서, 어, 뭐,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이런, 저기, 이제 장상호는 이류잡학이라 그러는데, 그 이류잡학, 그 교육학의 그런 잘못된 걸 해체시킬 때, 음, 해체시킬 때, 교육본 이론으로 이렇게 정렬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음, 예. 근데 또, 교육본 이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대부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또 저기 교육본이론이라는 지식을 컴퓨터 저기 디스크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더 저장하려고 음, 과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음, 그러면 저기 교육본이론이 더 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예. 그런 사람들이 쓰는 글들이 굉장히 이상해요. 음, 예. 딱 보면 알아요. 음. 그래서 네, 예, 그뭐 이렇게 너무 뭐 교권이론 책 안 읽어도 장상 선생님 책 안 읽어도 몇 개 페이퍼 그 얇은 페이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네. 한 문장씩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내 머릿속에 좀 이상한 게 들어있지 않나. 음, 그 이상한 게 뭐랑 관련된다 그러면 음, 그걸 빼내면 음, 그 자체로 예,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게 학문 체험, 음, 교육학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음. 예, 참.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또 줌으로 뵙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예, 이제 퇴근하셔야 되겠네. 네, 들어가요. 정리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